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와 함께하는 척튜브, 저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박섭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드레스부터 피니쉬로 이어지는 샷 동작들과 관련하여 허리와 목에 주의해야 되는 동작들과 적절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필드에서 샷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세라 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지금까지 저희가 실제 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이나 허리 문제들을 같이 알아보았고, 어떨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뤄서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실제 필드에 나가서 라운딩을 하기 전에 뭔가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캐디님과 하는 스트레칭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필드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프로님 맞나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는데요.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샷을 하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오거나 부상이 올 수가 있죠. 저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캐디님이 스트레칭 진행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셀프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바로 주차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티샷을 쳤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기억해보면 뭐 제대로 맞았던 샷은 없었던 것 같고 미스샷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엉치나 허리 쪽으로 좀 무리가 오거나 근육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스윙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프로님, 우리가 티샷 등을 하기 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골프 라운딩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전체적인 근육이나 관절이 굳어 있죠. 네,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손상이 받는 부위가 상체 척추 그리고 골반 주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떤 동작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저희 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저희 김상범 교수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 김상범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골프를 매우 좋아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뭐 구력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타수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력은 제가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3년 됐고요. 그때 다르지만 뭐 타수는 평균 한 80대 중반 정도 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교수님들 중에 제일 잘 치시는 그러게 분인데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캐디님과 반드시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시작하시는 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이게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육이 쉽게 놀라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캐디 분께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정말 스트레칭은 몇 번을 언급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인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스트레칭도 우리가 보통 몇 가지로 분류한다 이러는데 그냥 크게 동적인 스트레칭이다 아니면 뭐 정적인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동적 그리고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동적 스트레칭은 움직임을 하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리는 것이 되겠고 목이나 어깨 관절 그리고 고관절 같은 부분을 사방으로 움직이는 게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적인 스트레칭은 특정한 자세를 취해서 움직임이 없이 해당 근육을 갖다가 이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의 피로감을 느낄 때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이완 효과와 빠른 회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원장님, 우리가 흔히 어떤 캐디님들하고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이게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게 필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스트레칭 방법이 대부분 동적, 능동적인 스트레칭이 아니고 수동적인
정적인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동적 스트레칭의 경우는 클럽의 스피드와 파워 그리고 비거리 등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적인 스트레칭은 유연성은 늘려줄 수는 있는데 경기 시작 직전에 하게 되면은 직접적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근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비거리가 준다거나 아니면은 인대나 관절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에 따른 부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샷을 하는 순간에는 동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고 어떤 근육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동적인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을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실 것 같아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간단하게 좀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간단하게 보면은 손목을 예를 들게 되면은 정적인 스트레칭은 반대 손으로 한쪽 손을 갖다가 늘리고 이 자세에서 근육을 갖다가 쭉 늘리는 이런 효과가 정적인 스트레칭이 되겠고요. 동적인 스트레칭은 가능한 편한 자세나 골프에 필요한 자세에서 손목을 갖다가 돌려서 가동 범위를 충분히 늘려주는 게 동적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적인 스트레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님. 혹시 그런 어떤 거에 가장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그런 동적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이나 인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의 운동 범위를 갖다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끝에서 한 2초 내지 3초 정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좀 더 관절의 운동 범위가 늘어나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논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초보 골퍼, 아마추어, 프로 골퍼에게 스트레칭 전 아니면 5분간 스트레칭 후 그리고 30분간 스트레칭 후에 어떤 클럽헤드 스피드와 골프공의 비거리를 비교 측정한 논문인데요. 클럽헤드 스피드는 초보나 아마추어는 30분간 정도 스트레칭을 해야 유의미하게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프로 골퍼들은 5분간 스트레칭만 해도 유의미하게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공 비거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선수들에서 5분간 스트레칭만 해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라 프로님,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룬 내용을 흔히 프리라운드 웜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웜업, 결국에는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동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몸을 좀 약간 데워주는 게 훨씬 더 골프를 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홀은 카트를 타지 말고 걸으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팔을 벌려줄게. 뛰는 거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파워를 내기보다는 좀 오히려 비거리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원하는 샷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골프의학 연구회 내의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동적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해외에서 많이 시행하는 스트레칭 운동법과 종합해 가지고 우리 프로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드에서 샷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캐디님이 진행해 주시는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이번 시간을 통해 확인한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떤 스트레칭을 익혀서 해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 필드에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냥 티샷을 한번 해보시고 프로님하고 함께 살펴본 뒤에 다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어떤 동적 스트레칭을 해보신 다음에 다시 샷을 해봄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멋진 샷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께서 동적 스트레칭 전에 샷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공을 치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몸이 좀 굳어 있는 것 같고 네. 움직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오른쪽부터 카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늘려주세요. 네, 위원장님 어떠세요? 힘이 많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양팔 벌려서 앞으로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허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최근으로 이거는 뭐 연습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네. 머리가 막 벌써 네. 이렇게 허리가 회전되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거는 또 어떠세요? 또 스윙에 부드러운 느낌. 네, 이번에는 목으로 누운 팔자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좀 저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턱으로 팔 그려주는 거예요. 누운 팔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쭉 늘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손끝 발 닿기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양 발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벌려주시고요. 이 상체를 숙인 다음에 손끝을 발끝에 이렇게 닿여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봤는데요. 위원장님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스트레칭만으로도 네. 웜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샷과 몸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샷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소리가 좀 더 커진 느낌인데요? 네. 네. 네, 소리가 좀 더 크게 난 것 같아요. 우리가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웜업을 하고 치니까 거리가 40이나 더 나갔어요. 확실히 유연성이 좋아지니까 거리가 훨씬 더 길고 몸이 좀 편해진 느낌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웜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공을 쳐봤는데요. 확실히 몸도 좀 더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척튜브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렇게 항상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필드에 나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이야, 확실히 스트레칭을 하고 샷을 하시니까 또 몸의 긴장감도 좀 나아지시는 게 보이시고요. 훨씬 부드럽고 비거리도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평소에 하는 거지만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니까 앞으로도 빼먹지 말고 필드에서 스트레칭을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직접 시험까지 보여주신 우리 김상범 위원장님과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우리 이세라 프로님 감사합니다. 저희 척추외과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